혹시 정현님 들어오셨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얼추, 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CVPR에 어셉되었고요. 이 논문에서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하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림처럼 뭐 멀티모달 프리트레인 모델, 예를 들어서 뭐 클릭 같은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클릭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 혹은 이미지 인코더 둘 중 하나의 한쪽에만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두고 이 러너블한 프롬프트만 파인 튜닝을 시켜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텍스트 인코더 혹은 뭐 이미지 인코더 위에 그림에서처럼 한 군데에만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을 풀리 어댑테이션 시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하면서 네, 이 논문 이 메서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메서드를 보게 되면 앞에 그림과는 달리 이제 텍스트 인코더 쪽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 쪽에 모두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 즉 텍스트 인코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 쪽에 모두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두는 방법론을 이제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방식을 이제 처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F라는 커플링 펑션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두 가지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 메서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논문에서 주로 비교하고 있는 논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왼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코오프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작년 IJCV에 어셉되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클립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클립 이미지 인코더가 있으면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이제 텍스트 인코더 쪽에만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넣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클립 로스를 똑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파인 튜닝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이 러너블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포토 오브 뭐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포토 오브 포토 오브 이 부분이 이제 프롬프트에 해당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단순히 학습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했던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언싱 클래스 트레인 시점에서 보지 못했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테스트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 데이터셋의 클래스를 노블 클래스랑 베이스 클래스로 나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파인 튜닝할 때 사용되었던 클래스들을 이제 베이스 클래스라고 할 거고 노블 클래스 같은 경우는 트레인 시점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클래스들을 이제 노블 클래스라고 할 텐데 이 왼쪽에 요 코오프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를 개선해서 나왔던 논문이 코오프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CVPR에 어셉되었던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코오프 왼쪽에 있는 이 아키텍처에다가 여기 단순히 이제 컨디셔닝 하는 부분만 추가한 건데요. 똑같이 여기서도 나머지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 다 프로즌 시켜놓고 프롬프트만 학습을 하는 방법을 프롬프트만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전에 이제 코오프라는 논문과 다르게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메타넷이라는 간단한 MLP 한 두 개 정도 쌓여 있는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같이 이제 프롬프트에 엘리미트 와이즈로 더해서 컨디셔닝을 줘서 언싱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주로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기반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클립에 있는 텍스트 인코더, 그다음에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제 아키텍처. 네, 예약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클립, 네,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클립에 이제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했는데,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모두 트랜스포머 계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러너블하게 이제 파인 튜닝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물쇠가 열려 있는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파인 튜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텍스트 인코더 쪽에서 쓰였던 이 프롬프트를 이제 러너블하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 쪽에서도 이제 프롬프트를 똑같이 줄 텐데,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 펑션 F라고 해서, 이 F 같은 경우는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에 러너블한 텍스트 인코더의 프롬프트를 태워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이미지 인코더 쪽에 프롬프트로 넣어줘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인코더 쪽에 트랜스포머의 블럭이 라지 K개만큼 있다라고 하면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는 이런 식으로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포워딩을 진행을 하고, J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따로 앞에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 했던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추가시키지 않고 그냥 포워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서 사용되었던 로스와 동일한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드를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먼저 텍스트 인코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텍스트 인코더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러너블한 프롬프트 인베딩에 해당을 하고, 파란색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워드 인베딩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클릭 같은 경우에는 포토 오브 카테고리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부분이 포토 오브 어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러너블하게 만든 그 러너블한 벡터들이 될 거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이제 벡터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수식을 보게 되면 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라지 J번째까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이제 포워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J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따로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있었던 레이어에 벡터를 포워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피처를 뽑기 위해서 간단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프로젝션에서 어떤 득이라는 벡터를 뽑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코더 부분을 볼 텐데요.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디펜던트 VL 프롬프팅인데요. 이 인디펜던트 VL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그 모델 아키텍처에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이미지 인코더랑 이제 텍스트 인코더 간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러너블한 펑션이 있었는데, 이 인디펜던트 VL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없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인코더 쪽에 사용된 이 프롬프트를 앞에서 봤던 이제 텍스트 인코더처럼 추가적인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줘서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 이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둬서 포워딩을 진행을 하고, 라지 J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그냥 이전에 있었던 벡터를 포워딩해서 네,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어그리게이트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의 피처를 뽑기 위해서 CLS 토큰을 간단한 이미지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피처를 뽑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인디펜던트 VL 프롬프팅이고, 다음으로 볼 메소드 같은 경우 VL 프롬프팅 커플링인데, 이 VL 프롬프트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요 인터랙션 텍스트 인코더랑 이제 이미지 인코더 부분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간단한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것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인디펜던트 VL 프롬프팅에서는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는 그냥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그냥 추가시켜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VL 프롬프트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 이 이미지 인코더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리니어 레이어에 그 텍스트 인코더에서 사용되었던 러너블한 프롬프트 넣어서 아웃풋으로 나온 벡터를 이제 이미지 인코더 쪽에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 즉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커플링 펑션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어,
이미지 인코더 쪽에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J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텍스트 인코더 쪽에서 따로 프롬프트를 받지 않고 그냥 이전 레이어에 있던 것을 포워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백프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그 피처를 뽑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CLS 토큰의 프로젝션에서 나온 피처를 가지고 이제 클립 로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클립에서 사용되었던 텍스트 인코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클립에서 사용을 했던 이 로스 펑션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 쪽에 러너블한 프롬프트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코더 쪽에서도 프롬프트를 줄 건데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거쳐서 이 리니어 레이어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서 나올 아웃풋을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뭐 J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그냥 포워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메소드를 여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소개이고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저 프롬프트가 없으면 그냥 클립과 동일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프롬프트를 왜 어떤 목적으로 추가를 한 거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으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근데 풀 네. 파인 튜닝을 하려면 파라미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피션트하게 이게 싱글 GPU에서 작은 GPU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피션트하게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서 이제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잘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메소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 하나 다른 질- 네. 하나 있는데 네. 그 텍스트 쪽의 프롬프트를 비전 쪽으로만 이제 넘겨주는 식으로만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네네. 반대 방향으로도 뭐 어블레이션을 한 게 있나요? 네, 여기 아마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여기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실험을 해본 것 같은데 텍스트 쪽에서 사용된 걸 이미지 쪽에 넘겼을 때가 성능이 좋아서 그걸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러너블한 파라미터는 지금 P0랑 F만 러너블 한 건가요? VL 프롬프팅 커플링에서는 이 P0, 그다음 PI-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러너블하고 그다음에 F 펑션이 러너블한 거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VL 프롬프팅에서는 P0, PI-1이 러너블하고 그다음에 R에서 사용되었던 이미지 인코더 쪽에서 사용됐던 이 프롬프트 자체도 러너블합니다. 그 중간 텍스트 인코더 내 중간 레이어들에 있는 그 프롬프트들도 다 각각 러너블한 파라미터라는 거죠? 네네. 1번째부터 라지 J번째까지는 러너블하고 J 플러스 1번째부터 K번째까지는 그냥 이전에 있던 거를 단순히 포워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러너블 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이전에 있던 거를 포워딩 한다는 게 PI-1번째 거를 그대로 가져오다가 계속 카피해서 쓴다는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그 MLP만 거쳐가지고. 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이런 식으로, 라지 J번째까지는 이런 식으로 따로 추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J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K번째까지는 그냥 따로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레이어별로 추가하지 않고 앞에 있던 걸 그냥 포워딩을 합니다. 음.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파인 튜닝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네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원래 클립에서보다 인퍼런스 할 때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하고 가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추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파라미터 수를 보게 되면 클립보다 뭐 0.03% 뭐 이 정도의 파라미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트리비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산량이 0.3%밖에 안 늘어난다고요? 아마 뒤에 나올 텐데 파라미터 뒤에 나오면 뒤에서 다시 또 여쭤볼게요. 네, 여기 부분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 아까 그 어블레이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은 PI-1번째 전까지는 다 그냥 전 레이어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레이어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러너블 임베딩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프롬프트를.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블레이션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각 레이어마다의 임베딩이 있고, 근데 걔를 뭐 F 텍스트 쪽을 태운 다음에 텍스트 임베딩을 넣고 F 비전을 태운 다음에 뭐 비전 쪽으로 넣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각각의 별개의 F를 태워서 각각으로 보내주는 식으로도 실험을 해봤나요? 그 에뮬레이션 없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한 질문 또 가지만 있으실까요? 더, 예, 한 가지만 더 아, 물어보면, 네네. 내가 앞에는 내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못 들어서 그런데, 그 네네. 모티베이션이 뭐야?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 이 어떤 게 모티베이션 같은 문제가 경우에는 있어서. 기존의 논문이 이제 이 멀티모달 프롬프팅이라는 멀티모달 쪽에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파인 튜닝하는 메소드가 두 개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 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인코더 혹은 뭐 이미지 인코더 쪽에 둘 중 한 곳에서만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 양쪽에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사용을 했을 때보다 모델을 풀리 어댑테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제 정현님께서 익스페리멘트 부분 이제 시작, 네, 공유해 주실 거.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익스페리먼트 실험 부분이 커버가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 대상의 목표, 그러니까 실험 목표는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얼마나 일반화가 잘 되게끔 파인튜닝이 되고 테스트가 되는지 그 관점으로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이스 클래스랑 노블 클래스를 나눈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할 때는 베이스 클래스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베이스 클래스와 또 노블 클래스, 그 트레이닝 때 보여주지 않은 클래스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을 때 얼마나 잘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제 크로스 클래시스 관점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다른 클래스를 적용해서 얘들이 잘 맞춰지는지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정확하게는 이제 이미지넷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요. 도메인 시프트 효과를 갖고 있는 뭐 이미지넷 뭐 A나 S나 뭐 이런 것들 V2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했었을 때 뭐 도메인 시프트가 되어서 성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할 때 이제 앞에서 그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실험을 할 때 어떤 세팅을 했는지 세팅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네트워크로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를 써왔고요. 베이스 그다음에 16 사이즈의 이미지가 임베딩돼서 들어오는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이 그 베이스 16은 그 12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2이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뎁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게 커플링을 어느 레이어까지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할 때 J를 세 번째 레이어까지 러너블 파라미터를 갖다가 커플링해서 집어넣어주는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이어부터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 세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그대로 계속 패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그 텍스트 프로젝션과 이미지 프로젝션이 있는데 뭐냐면 이 텍스트 엔코더에서 나온 텍스트 임베딩들은 그 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와 그 이미지가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아니라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거는 클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갖다가 그 텍스트 비전 임베딩 스페이스로 이렇게 한번 프로젝션을 하고요. 마찬가지 이미지도 이미지와 텍스트가 공존하는 그런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프로젝터
이미지 프로젝터를 통해서 한 번 더 도메인을 한번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뒷단에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디멘셔널 매트릭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주어진 이미지가 주어졌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센텐스인 경우에는 컨트라스트 로스를 써가지고 가깝게 코사인 시뮬레이트 값이 높아지게 만들고요. 아닌 것들은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로스를 디자인을 해서 옵티미제이션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첫 번째 그 커플링 펑션에서는 클래스 이 템플릿 포털 오버 클래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템플릿을 정해 놓고요. 그걸 가지고 클립에서 사용을 했던 그 바이트 페어 엔코딩이라는 압축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텍스트 인베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인베딩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뭐냐면 이 다음 것은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조금 초기화가 됐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파인 튜닝 할 때는 퓨샷 러닝 세팅을 했습니다. 그 클래스로부터 총 16개 샷을 클래스별로 총 16개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퓨샷 러닝을 진행을 했고요. 2이퍽만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아주 짧은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좀 오래 걸렸을 수 네. 있겠지만 두 번의 이폭만으로도 파인 튜닝이 됐고 그렇게 파인 튜닝한 결과만으로도 우수한 제너럴라이저빌리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는 제로샷 세팅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PEFT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웨이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도 그렇고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같은 논문도 효율적인 학습을 이제 목적으로 삼는데 실제로 실험에서 보면은 VRT-B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실험을 할 때도 이제 큰 모듈을 하게 되면 파인 튜닝 할 때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실험의 용이성 때문에 조금 적당한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에 이 방법론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큰 네트워크를 써서 필요에 따라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이제 실험 결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각 클래스별로, 각 데이터셋별로, 데이터셋 내에 있는 클래스들을 베이스 클래스와 그다음 노블 클래스로 분리를 하고, 거기서 각 클래스별로 총 16개 이미지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다 뽑은 다음에, 퓨전 러닝 방식으로 파인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러닝 레이트, 그다음 이폭은 딱 정해져 있었고요. 그 정해진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한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와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 보여지지 않았던 노블 클래스들을 가지고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클립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었던 코옵 그다음에 코코옵 이 어프로치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이미지넷, 칼텍 101, 이 어떤 데이터셋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전에 했던 논문들이 성능 평가를 할 때 썼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온 것 같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넷으로 모델 네트워크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똑같이 퓨샷 러닝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다시 제로샷 세팅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미지넷으로 파인 튜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셋 이미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스텀 그 세팅, 템플릿 세팅, 그 핸디크래프트된 그 프롬프트 있죠? 이게 포털 오브 그 클래스 이름을 들어간 형태를 집어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칼텍 101이 다소 가끔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미지넷으로 이제 똑같이 퓨전 러닝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한 다음에 그 도메인이 그 약간 그 시프팅된 다른 데이터셋들 이미지넷 V2나 테스트 클래스를 10개를 선별해 가지고 테스팅으로 만든 것, 그다음에 뭐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용으로 이미지 레졸루션도 키우고 따로 이제 설정한 만들어 놓은 이미지넷 데이터셋, 그다음에 A는 그 어드버서리얼 그 성능이 다 떨어지게끔 뭔가 처리한 그런 데이터셋, 그다음에 R은 이미지넷이지만 약간 그 뭐 그림체를 뭐 애니메이션 같이 바꾼 그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제로샷 세팅으로 평가를 했었을 때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잘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그 아까 J를 세 번째 레이어까지만 커플링 펑션을 써가지고 그 텍스트 그 러너블 파라미터를 갖다가 프로젝션해서 그거를 이미지 쪽으로 전달해서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레이어까지 하지 않고 첫 번째 레이어만 적용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비전 쪽만 했었을 때, 비전 쪽 엔코더 쪽 그쪽만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랭귀지 쪽 텍스트 엔코더 쪽만 했었을 때, 그리고 그 커플링 펑션을 써서 이 그 텍스트 쪽에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프로젝션 해가지고 비전 쪽으로 넘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로따로 각자 따로따로 했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뽑아냈고요. 각각 이 1, 2, 3, 4번째 같은 세팅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뽑은 거 대비 제안했던 방식으로 했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오는 거를 논문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기가플랍 1번이 그 플랍이 5번보다 플랍이 더 많은데 그게 왜 그런 거죠? J는 3이면 플랍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 아. 1번, 2, 3번에서는 컴퓨팅을 안 하고 프롬프트를 픽스된 거를 사용을 하고 제2, 3번에서는 그렇게 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프롬프트들도 계산을 해서 그런 건가요? 음.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까지 컴퓨팅을 해야 되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논문에서는 특별하게 그 G플랍 쪽 그 방금 말씀하신 1번하고 5번 비교가 0.1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뎁스가 1이고 원래 베이직 방식은 제가 세 번째 뎁스까지 하게 되는 거면 플랍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네네. 네. 그 2번에서 18로 되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비전만 써가지고 네. 오케이. 그럼 이거 엄청 차이 나네요? 비전만 쓰는 거랑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데 2번이랑 그 차이가 나는 게 보시면 음, 랭귀지 모델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였죠? 잘 안 들립니다. 랭귀지 모델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였나요? 둘 다 지금 클립에서 학습된 걸 가져와서 그대로 썼다라고 지금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네, 한데, 예, 예. 이것도 거의 다시 한번 10배. 이게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번은 랭귀지 클래스에 대한 그 텍스트 인코딩 된 거는 다 미리 계산해 놓고 하는 거 아닐까요? 비전적으로 프로팅에서 아, 텍스트는 그렇지. 텍스트는 그냥 하나니까. 아, 그렇다 하더라도 랭귀지 쪽하고 너무 차이가 비전 쪽은 그리고 아까 그 기훈이가 말해줬는데 잘 안 들렸었는데 그 기훈이가 말해줬던 게 1번이 플롭스가 더 큰 게 1번, 2번, 3번까지 다 그 시퀀스 랭스가 늘어난 상태로 계산할 필요가 있어져 가지고 더 큰 거라고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논문을 찾아보고요. 제가 이 첫 번째 그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그 첫 번째랑 다섯 번째 그 G 플러스에 네네네. 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뭐 슬랙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그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그 러너블 파라미터를 어떤 것으로 이제 어떻게 그 초기화를 시켰느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핸드크래프트 된 어떤 프롬프트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P2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인베딩을 하고 그걸 이제 초기화를 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랜덤 노멀 디스트리뷰션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로 초기화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레이어를 다 그런 그 포트로브 그 클래스명으로 인베딩 한 것을 적용했을 때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었을 때 그리고 첫그 레이어에서만 그 저기 그 텍스트 인베딩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 성능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했고요. 첫 번째 레이어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랜덤하게 했었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그 텍스트 쪽에서 지금 인베딩을 갖다가 그 커플링 펑션을 써서 프로젝션을 하고 그거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둘 다 이제 실험을 했었을 때 그 처음에 제안했던 방식 텍스트 인베딩을 갖다가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미지 쪽으로 흘려 보냈었을 때 성능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궁금했던 거는 우리 그왜그 멀티모달 학습하는 방식이 있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크로스하게 셀프 어텐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성능을 비교해 봤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이쪽에 있는 그 밑단에 이제 아웃풋을 갖다가 다시 위로 보내주고 밑단의 아웃풋을 아래로 보내주게 이렇게 크로스하게 어텐션을 해주면 좋지 않았었을까. 재밌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그런 거를 실험해 본 결과는 없어서 우선 이 두 가지 경우만 실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뎁스 값. 이 뎁스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지금 이 뎁스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계속 증가했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고 있는데 J 값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너블 토큰 수를
늘릴 경우 지금 논문을 찾았을 때 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바른 너러블 파라미터의 개수가 지금 논문에서는 비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테스트할 때 이 B를 몇 개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값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 그 토큰 개수를 늘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성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한 거고 그 늘리면 늘릴수록 베이스 클래스에 그 약간 바이어스 되는 그러니까 그 오버피팅 되는 어떤 그 결과가 보이는 것 같더라. 즉 그러면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라는 결과를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J를 3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었던가요? 네네네. 네. 테스트할 때는 네, 3으로 세팅해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1부터 7이나 혹은 9까지 늘리면 연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냥 3 정도로 적당하게 결정한 건가요? 사실 저도 논문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설명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뭐냐 1로 썼을 때 오히려 연산량이 좀 더 많았잖아. 0.1만큼 네, 기가플롭이. 그러면 아니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네. 그 테이블이 맞다면.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거 그룹 증가하면은 더 좋으니까, 왜 처음부터 그냥, 지금 이 그 BAT 베이스 레이어가 총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12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3으로 했었을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한번 더 찾아보고, 혹시 그 리뷰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찾아지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방식과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학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이 더 들어가는지 클립 대비 그다음에 그 단순하게 이제 그 파라미터 어, 크기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었고요. 그랬었을 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테이블로 구성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의 코옵스랑 코코옵스 대비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어떤 의구심을 들었었는데 이 코옵스, 코코옵스보다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더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뭔가 성능이 더 크게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그 뒤쪽에 보면은 코코옵스를 갖다가 좀 더 그 헤비하게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그 뎁스를 9로 맞췄었을 때 이제 사용되는 그 파라미터와 똑같이 맞췄다고 합니다. 맞췄었을 때 성능을 비교하면 만약에 이제 그 파라미터 수가 증감에 따라 이게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거라면 비슷하게 성능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 메이플이 더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증가에 따른 효과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애매했던 게 테스트할 때는 분명히 제이 또 3을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9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뎁스가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이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잘 들었고 딱 논문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좀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PFT에서 프롬프트 튜닝 쪽의 연구 관례랑 그리고 로라를 활용한, 그러니까 로랭크 어댑테이션 쪽으로도 연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랭귀지 모델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쪽으로는 로라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비전 쪽으로는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부터 해갖고 좀 비슷한 류의 뭐 어쩌고 프롬프트 러닝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온 것 같은데, 비전 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뭐 이런 쪽으로는 로라를 적용한 연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뭐 본 적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분야를 요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처음 봐서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 쪽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혹시 그런 것들이 조금 찾아지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